예, 어제 세월호 인양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부터 국회 청문회 그리고 특검 또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온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과 함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아까 김지아 기자가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드레싱, 이건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로 덮는 치료를 말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다음 날입니까? 당일 날로 생각됩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사진과 그리고 21일 사진을 보면 참사 전날인 15일 국무회의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예. 주삿바늘 자국이 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보도를 한 이후에 특검에서도 이를 조사를 했는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17일 사진의 경우에 시술 뒤에 드레싱을 한 뒤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미용 시술이 15일 저녁이나 17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거기엔 참사 당일인 16일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여기서 청와대에서 사용된 의약품 대장을 좀 확인을 해 보면요. 의약품 불출 대장. 예, 의약품 불출 예, 대장. 예. 앞서 리포트에서 나오긴 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대장을 보면 저기 드레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맨 위에. 예, 그렇습니다. 4월 16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사 당일. 예. 예. 결국 특정한 시술, 창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시술을 한 다음에 하는 소독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16일에. 그런데 사실 드레싱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이 꼭 대통령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대장을 보셔도 저 왼쪽 부분이 누구에게 사용이 됐는지가 적혀 있었던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을 할 때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해서 저희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불출 대장의 원본을 입수를 해야지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에도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이 불출 대장은 사본이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가려놓고 복사를 해서 보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근데 예, 원본은 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따라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뭐 검찰에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아주 절실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검찰의 상황 판단이 그게 합당한 것인지 그런 의문이 또 들지 않을 수가 없군요.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미용 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은 이것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박 전 대통령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그동안 담당해왔던 정송주 씨 자매가 들어왔는데요. 예. 매일 청와대에 아침마다 출근을 했던 이 자매가 세월호 참사 전날에는 내일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영재 원장 등으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을 때마다 이 자매가 들어오지 않았던 점으로 밀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어떤 시술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예. 관측을 했습니다. 아, 시술을 받을 때 이외에는 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까? 그건 예. 확인된 겁니까? 예, 특검이 밝힌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시술 받을 때만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4월 16일에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정성주 자매의 경우에는 당일 오후에 급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급하게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예. 특검 수사 발표상으로 보면 이 자매가 미용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빨리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대통령이 3시 반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더 짧게 20여 분간 머리를 손질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으로 출발한 시각을 따져보면 5시 10분입니다. 머리를 손질하고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적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해달라, 빨리 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머리 손질이 끝났는데 1시간이 넘게 대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예. 역시 밝혀지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리인단 측이 이 시간이 늦어진 이유로 그 당시에 뭡니까 저 승용차 돌진 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단순하게 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관저에 어떤 사람이 출입을 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저 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예. 나옵니다. 그나마 지금 이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압수수색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해서 꼭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압수수색조차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만일 시술을 했다면 누가 했는지 이것도 수사의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검은 일단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그리고 김영재 원장, 그리고 정기양 연대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 등을 유력한 시술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특검 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 3명이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특검이 추가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 시술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서 제4의 비선 의료진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환 조사와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특검에서는 아예 무면허 의료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워낙 무면허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누군가 시술을 했다면 그 제4의 비선 의료진이 밝혀지는 것은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부에서 김지아 기자와 함께 좀 다른 내용이 또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